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광펜으로 색칠하고 있는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식을 먼저 써보면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원은요, 중심좌표가 1,0이고 반지름은 R1이라고 할까요? 반지름은 1인 원이네요. 두 번째 원의 방정식도 써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입니다. 그러면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요. 반지름을 R2라고 하겠습니다. R2도 1이네요. 두 원은 반지름이 같아서 크기는 같은데 중심의 위치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두 개의 원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중심거리,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중심거리를 구해보고요. 반지름의 합을 구해서 위치 관계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중심거리는 자, 루트 1,0 중심과 마이너스 1,1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위해서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2 제곱하면 4가 되고요. 더하기 1에서 0 빼고 제곱하니까 1이 되어서 중심거리는 루트 5고요. 그리고 반지름의 합 R1 더하기 R2가 지금 2가 되네요. 2는 루트로 이용해보면, 루트로 표현해보면 루트 4니까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큽니다. 그럼 이 경우는 두 원이 만나지 않는다죠. 외부에 있으면서 두 원이 만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원이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위치를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지는 않더라도 대략의 위치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이 이렇게 놓여 있다면 똑같은 크기의 원이 되겠죠. 자, 이게 똑같은 크기의 원이 지금 이런 식으로 서로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따질 수 있어야 교점의 개수의 다양한 변화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따져주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문제에서 교점의 개수를 각각 AB라고 했는데 직선과 두 원의 교점의 개수를 A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AB는 자연수가 되겠죠. 물론 뭐 0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0 이상의 정수가 되겠죠. 만나지 않으면 0, 그리고 만나면 1개 혹은 2개입니다. 직선이 원과 세 점에서 만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AB 값은, 요 A와 B가 될 수 있는 값은 0 이상 그리고 2 이하의 정수라고 우리가 개념을 잡고요. 그러면 문제를 계속 보면 그 A 더하기 B가 3을 만족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 와서 가능성을 한번 볼까요? 자, A 더하기 B가 3이어야 된다. 그런데 A, B는 0과 2 사이에 있는, 물론 0과 2를 포함해서 정수다.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0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B가 3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원과 직선이 세 점에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A를 1 만들어주면 B가 2가 되어서 3은 만족하네요. 이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A가 2일 때는 B가 1이 되어서 3이 되네요. 이것도 가능하네요. 마지막 경우가 A가 3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시 직선과 원이 세 점에서 만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럼 이 일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위치 관계를 살펴보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풀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1번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상황을 2번 상황이라고 하면, 자, 1번 상황을 한번 볼게요. 1번 상황은 A가 1이고 B는 2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역시 원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 원은 C11이라고 부르고 이 원을 C21이라고 부르면 A는 C11과의 교점이고 B는 C21과의 교점인데 A가 1이니까 C1하고는 한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C2하고는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 원을 우리가 C11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 원을 C21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C1하고 한 점에서 만나고 C2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C1하고 한 점에서 만나고 C2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돼야겠죠. C2에선 두 점, 그리고 C1에선 한 점, C1에선 접하는 상황. 지금 이게 지금 1번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상황은 A가 2이고 B가 1인데 거꾸로 C11하고는 두 점에서 만나고 C21하고는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니까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림을 생각해 보면 C21하고는 접하는데 C1하고는 두 점에서 만나는,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경우가 2번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그림을 바라보면서 접하는 경우를 이용해서 K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상황에서. 자, 1번 상황에서. 그러면 C1하고 접해야 되니까요.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과 C1의 중심 1,0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0의 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기가 중심이라면 지금 이 접선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거리 D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D가 반지름이랑 같아야 되는 것이죠. R1이라고 잡아놨는데, 그러면 일반형으로 고쳐서 직선을 좌변으로 모든 항을 이용해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 점 1,0까지의 거리는 거리 D가 루트 X, X의 개수의 제곱 1, Y 개수 제곱 1, 절대값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 0 대입한다면 1-K가 되고요. 요 값이 반지름 1이랑 같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올라와서 계속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루트 2가 되고요. 분자는 1-K의 절대값, 우변은 1. 루트 2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절대값 1-K가 루트 2가 되고요. 1-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이때 K값은, 자, 볼까요? 이때 K값은 마이너스 K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마이너스 1이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위치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의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K값이 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은 이따가 한번 우리가 한번 걸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찾아놨는데 이렇게 한번 두 개를 찾아 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올까요?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C2하고 접하는 상황이고요.
접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직선을 다시 한번 일반형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고, 두 번째 원 C2의 중심이 마이너스 1,1이니까요. 중심거리 D를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분모가 루트 2가 되고, 분자가 절대값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y에 1 대입하면 이 값이 반지름 R2가 되겠죠. R2, R2 역시 1입니다. 같아야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루트 2를 이항하고 분자의 절대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절대값 k는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은 루트 2가 되고요. 절대값 안에서 마이너스는 우리가 없애도 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k 값이 두 개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조금 상세히 한번 이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문제를 풀이하면서 k 값이 밑에서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두 개 중에서 이제 걸러내겠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C11에는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는데요.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겠죠. 하나 더 긋는다면 지금 1번 상황도 접선이지만 이렇게도 접선이 그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두 접선들 중에 C2와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이 1번 상황이지 이 분홍색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선의 식을 보니까 K가 Y절편인데 두 직선식 중에 Y절편이 작은 것이 1번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K 값 중에 루트 2가 마이너스인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K 값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 선택되어야 되겠고요. 여기는 등호입니다. 왜냐하면 접선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밑에 있는 Y절편이 작은 녀석이 실제로 C2와 두 점에서도 만날 수 있는 접선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지금 C2에도 접선이 두 개 그을 수 있겠죠. 2번 상황과 그리고 요 밑으로 하나 더 이렇게 조금 삐뚤어져 그려지긴 하는데 이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는데 이번 상황은 이 분홍색 상황이 아니라 지금 C1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되니까 Y절편이 이번에는 더 큰 거여야 됩니다. 분홍색 상황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상황의 K 값은 Y절편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중에서 플러스 루트 2가 선택이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구했던 요 두 가지 값이죠.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요 지금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을 합해주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K 값의 합은 1이 되겠습니다.